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최신 투자 리스크 모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 악재들, 그리고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부제로는 투자는 반드시 스스로 공부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즉, 호재와 악재 모두 자신이 가져와서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이제 구글 벤처스가 4월 말에 지분 변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시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따로 나오지 않은 것을 보아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 8일에 나온 사업 설명회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제 GV, 이제 구글의 투자 자회사죠. 그래서 여기서 소유하고 있던 총 아이온큐 주식량이 2190만 주로 11% 정도 돼서 10%가 넘는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55만 주는 이제 GV 계열 중에 하나인 GV 2019 LP가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1735만 주는 그 외에 GV 2016 LP, GV 2019 GPLP, LLC, 알파벳 홀딩스, XXVI 홀딩스, 알파벳 잉크 등이 공동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청산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사업 설명회를 봤더니 455만 주 정도를 이제 GV 2019 LP, GV 2019 GP LP 그리고 등등 다른 이런 구글의 계열사들, 자회사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라고 밝혀지면서 이제는 한 2.3% 정도로 비중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다렸던 공시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이 시장에 풀린 거잖아요. 1700만 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인이 다 받아갔을 가능성이 적다고 봐서 혹시 새로운 대주주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이 물량을 흡수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좀 기다려봤는데 따로 공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월 20일에 이제 평균 아이온큐 거래량이 한 4에서 5 밀리언 정도 됩니다. 근데 이날 특이하게 거의 17밀리언까지 치솟았어요. 이날. 그래서 아마 이날 GV가 이제 GV는 원래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을 상위로 알파벳 이런 데 올려주면 너무 최상의 시나리오였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들어온 목적대로 이제 벤처 투자를 했다가 수익을 회수를 하고 청산을 했죠. 근데 그때 인카인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했는데 캐시로 이제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게 아니라 주식으로 이제 분배를 한 겁니다. 이걸로 청산을 했는데 이게 이날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서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날 아마 많이 풀리고 10% 이상 대주주는 거래일로 2일 이내 이제 매매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4월 22일에 보고서가 공시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얼마 전에 다른 채널에서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삼성벤처스가 청산을 했다. 그래서 삼성 카탈리스트 펀드가 여기 이 기사를 보시면 55밀리언 달러를 2019년에 삼성 카탈리스트 펀드에게 받았었다. 근데 실제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엑시트한 회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도 이제 발빠르게 아마 싼 단가에 들어갔다가 빠르게 청산을 하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아쉬운 부분으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스콜피언 쪽에서 의혹을 제기를 했던 건데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찾아보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듀크 대학과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공시를 찾아보니까 10Q죠. 이게 이제 분기 보고서인데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봤더니 당사자 간의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아이온큐와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와 그리고 듀크 대학 간의 거래가 있었다. 무슨 거래냐? 2021년 9월에 아이온큐는 수년간의 계약을 들어갔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과. 그래서 뭘 했냐면 양자 컴퓨팅 서비스와 시설을 접근하게 해주는 대신 어디다 하냐?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의 국가 양자 연구소에 이 두 가지를 제공을 해주고 3년간 14밀리언 달러를 받기로 했다. 그래서 아마 이 계약금의 총 금액을 합산을 해보면 12.6밀리언 정도가 될 거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22년 3월 31일에 끝나는 이제 분기 보고서니까 이번 1분기 매출에서 이게 1000단위입니다. 그래서 1000만, 10만, 거의 100만 달러. 1분기 매출의 절반 정도가 되는 1밀리언이 이제 메릴랜드와의 계약에서 왔다. 요거는 이제 저희도 보고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1분기 아이온큐 전체 매출이 1.95 밀리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50% 정도는 메릴랜드 대학교의 제 양자 컴퓨팅 서비스와
이런 시설,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해줘서 얻은 매출이 맞다. 근데 이제 아이온큐의 1분기 매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5 밀리언 해봤자 한 2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매출인데, 매출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예상을 초과하는지, 그리고 이 성장세가 가파른지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아이온큐 매출의 절반은 메릴랜드 대학과의 계약에서 나왔다. 네,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에게 호재가 될 만한 이벤트가 또 있어서 몇 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한미 정상이 만나고 이제 또 한국의 기업 총수들이 바이든을 만났죠. 그래서 한미 정상 공동성명 중에 반도체, 전기차용 배터리, AI, 그리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바이오 제조, 자율로봇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보호 진흥을 위한 민간 협력을 강화하겠다. 근데 이 핵심 분야 중에 양자기술이 언급된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의 산업 기관들이 이제 양자기술 쪽에도 포커싱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독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들을 발표했느냐? 이 전날에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자동차 공장 투자액 55억 달러, 즉 7조 원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 이날 독대를 한 후에 또 미국 현지에 50억 달러, 6조가 넘는 추가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총 13조 원이 넘는 엄청난 초대형 투자를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대부분 미래 핵심 산업 먹거리를 위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2025년까지 진행될 이번 추가 투자를 통해 로보틱스,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AI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미국 기업과의 협력. 그리고 조지아주에 들어설 새 전기차 전용 공장은 현대차 그룹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리더로 도약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정의선 회장님이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55억 달러가 전기차 공장, 배터리 셀 생산 기지에 들어갔고요. 예정됐던 15분을 훨씬 뛰어넘는 거의 1시간 동안 단독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현대의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 중에 어디가 있죠? 아이온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현재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연구도 같이 관여를 하고 있고, 자율주행에도 양자 컴퓨터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단순히 이 산업 수준, 산업계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했죠? 국가 차원에서 민간 협력을 강화하겠다, 양자기술. 그리고 또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에게도 이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초대형 투자를 한 것은 분명히 반사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콕 집어서 아이온큐의 파트너인 현대자동차가 진출을 했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산업 차원이 아니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뭔가 아이온큐와 현대자동차 간에 이런 끈끈한 협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가 현대자동차와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배터리는 이제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방전 주기를 늘리고 내구성, 용량, 안전성 등을 개선해서 차세대 리튬 배터리의 품질을 크게 향상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기 차량의 배터리가 가장 비싼 구성품이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유형의, 뭐 아마 전고체 배터리를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분자 수준의 화학 반응까지 양자 컴퓨터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 컴퓨터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신자재를 개발해서 배터리 개선 또는 새로운 배터리 개발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요건 이제 또 확장된 파트너십입니다. 이거는 좀 더 늦게 발표가 됐는데, 양자 머신러닝을 접목을 해서 미래 모빌리티에 적용을 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머신러닝 중에서도 이미지 분류 그리고 3D 물체 감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 그래서 전통 컴퓨터로는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늦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인데, 이걸 앞서 나가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자율주행까지도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머신러닝을 하면은 기존 방법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더 적은 횟수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의 목표는 매년 56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2025년까지 탑3 전기차 제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대차의 현재 차량 판매는 한 4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8분의 1 정도 되는 뭐 한 15에서 20%를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핵심 파트너십 중
아이온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총체적인 의견입니다. 뭐 구글의 자회사인 투자 자회사인 벤처회사인 구글 벤처스였고 삼성 카탈리스트 펀드 이 둘 다 역시 우회적인 투자를 했던 거죠. 직접 투자한 거는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차 등등이 있는데 이 두 회사는 아이온큐 지분을 청산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벤처 캐피탈 투자가 원래 자금을 빠르게 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상위 회사로 지분을 옮겨줬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너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이온큐의 매출액의 절반은 학계에서 나온다, 연구용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매일경제의 신영규 특파원님의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온큐 매출은 없다고 보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얘기를 하셨냐? 유즈 케이스, 이제 유용한 실제 사용 사례가 아직 큰 게 없다. 이게 이제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도 공개하고 뭐 네이티브 게이트 액세스도 제공하고 등등 이제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너희들이 한번 우리가 뛰어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자 컴퓨팅을 가져왔으니 이걸 활용해서 돈이 될 만한 사용 사례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 근데 이게 아직 없기 때문에 매출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매출이 월가의 예상을 초과하는지 그리고 증가세가 진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2025년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지가 우리의 투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언급한 목표가는 2030년 100불, 즉 10년 후에 10배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주가 예측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장한 지 9개월이 지났고 이제 10불에서 한 6불 정도가 됐죠. 뭐 이 정도 변동성은 텐베거를 위해서라면 저는 감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주식에 대부분의 돈을 이제 아이온큐에 몰빵하긴 했지만 절대로 제가 했다고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기 밑에도 적어놨지만 뉴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유튜브 정보 역시 그리고 전문가들이 주는 정보 역시 그저 수많은 정보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절대로 이거를 100% 신뢰하고 이것이 매매의 기준이 되어서는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리고 반드시 스스로 더 찾아보고 더 공부하고 그리고 나의 성향은 어떤지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ETF나 이제 뭐 적금 예금 쪽으로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이게 빚인지 얼마 만에 갚아야 되고 또 언제 회수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내가 위험한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계산들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인생을 건 게 아니고요. 저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몰빵을 했다고 반드시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더 공부해보시고 판단하시라고 이제 제가 아이온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악재들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 오늘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반드시 자신만의 투자 전략,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의 이런 정보들은 반드시 참고만 하시고 이거를 100% 신뢰하셔도 안 되고 이거를 기반으로 매매를 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온큐의 최신 투자 리스크 모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결론적으로 투자는 반드시 스스로 공부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